반갑습니다. 공부하는 세무사 우동호입니다. 자주 영상 올리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한 달 만에 영상 올립니다.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너무 바빠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주말에 병원 응급실까지 다녀왔습니다. 11월까지는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될 것 같고요.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매번 자료 골라내는 거 보여드렸는데 자료는 올려드리고 그 전에 제 영상들 참조하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투자 현황인데요. 일단 연금저축은 계속 심플하게 가고 있습니다. 요새 관심 있게 보고 또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모멘텀을 이용한 마켓 타이밍입니다. 손실 구간을 어떻게 회피할까 고민하고 있고, 연금 계좌를 지금 현재 심플하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딱 여기다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야 워낙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저도 많은 분들을 구독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블로그에도 뛰어난 어떤 그 제야의 고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저 역시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 장이 좀 떨어졌죠. 올해 제 누적 수익률은 15.92%네요. 그리고 현재 제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제가 적용하고 있는 퀀트 전략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마법 공식에 모멘텀을 적용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멘텀은 계속 연구 중이라서 제가 제공해드리는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퀀트 투자를 하시던 지수 투자를 하시던 기본적으로는 자산 배분 전략 위에서 운영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이번 달은 참 재미없으셨죠? 지난달은 좀 손실이 났던 달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은 내 투자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잘 버텨졌느냐, 그런 부분을 봐야 했던 달인 것 같습니다. 작년 코로나 이후부터 올해 7월 중순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쉬운 장이었습니다. 나름의 전략만 있다면 그냥 대부분 먹는 장이었던 거죠. 퀀트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퀀트 수익률이 좋았던 것은 일종의 소형주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기존에 퀀트 투자를 쭉 해오신 분들은 몰라도 처음 퀀트 투자를 접해서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퀀트를 지속하기 힘들 수 있는 상태가 펼쳐질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진짜 시험대죠. 이번 달에 저는 그냥 본전치기였습니다. 0.01% 올랐네요. 국내, 미국장 모두 다 떨어진 상황에서 나름 선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퀀트로 돌리는 국내 주식 비중은 25%밖에 안 됩니다. 본격 상승장에서 퀀트 비중을 확 실어도 늦지 않으니까 당분간은 상황 보면서 최대한 지키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수익률은 17.63%입니다. 코스피는 6.8% 올랐네요. 재미있는 건 제 아이 계좌 수익률인데요. 역시 제가 굴려주고 있고 저와 비슷하게 굴리고 있습니다. 기준일이 1월 7일부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저보다 수익률이 좋습니다. 이게 유튜브를 하니까 안 좋은 점 같습니다. 뭔가 좀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지난달 하락 구간일 때 이제 손을 댄 거죠, 제가. 저희 아이 거는 당연히 놔뒀고요. 물론 제 투자금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 더 신경이 쓰인 걸 수도 있는데, 그동안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그걸 까먹어서 아깝다 이런 것이 아니라 숫자가 깎인 거, 이렇게 수익률이 떨어진 거를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보여드린다는 게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아무튼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한 게, 내 계좌도 아이 계좌를 굴려주듯이 굴리면 사실 대부분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자녀분들 계좌를 굴려준다는 생각으로 내 계좌를 굴리면 수익률은 더 좋아질 거예요. 당연하죠. 자녀 계좌를 막 굴리진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릴 이 마법 공식, 계속 말씀드리는 마법 공식인데요. 조엘 그린블라트,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마법 공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는데 아직도 유효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하지만 백테스팅 결과로는 지수 수익률보다 높고, 그리고 이런 처참한 개미 투자자분들의 수익률에 비해서는 월등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어떤 투자 원칙을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좋은 이정표가 되어준다는 생각에 저는 지속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까지 NH투자증권 개인 고객들 계좌 240만 개 평균 수익률이 1.8%입니다. 9월까지 내면 어쩌면 마이너스일지도 모릅니다. 조엘 그린블라트는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벌고 저평가된 주식을 사라고 합니다.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퀀트 투자들이 대부분 이러한 식이에요. 사실 어느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추측하는 거죠. 돈을 잘 버는데 저평가된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더 높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나름 리스트화합니다. 뭐 점수가 1등이라고 해서 주가가 더 올라갈 확률이 높으냐?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에서 50 종목까지 사서 자, 이 중에 좀 잘 걸려라. 좋은 놈들 좀 걸려라. 이렇게 하는 거죠. 시가총액 하위 20% 중에 제 자료상에서 마법 공식으로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투자했을 때 50종목 투자한 게 제일 성과가 좋았네요. 연간 복리 수익률 31.57%. 그리고 올해 9월까지 투자 수익률인데요. 지난달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자료에 비해서 수익률이 좀 떨어진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데이터를 수정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요. 어쨌든 데이터상 보면 퀀트도 이번 달은 그냥 지지부진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 말 현재까지 40종목 투자 시 48.79%로 이게 가장 수익률이 좋았네요. 그리고 이 영상 보시면 젠포트라는 사이트를 통해 무료 백테스팅을 할 수 있게끔 제가 그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니까요.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퀀트 투자하실 때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리밸런싱을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이 영상 보시면 그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만든 건데 엑셀을 다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장벽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좀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 리밸런싱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조금 내가 손으로 보고 쫓아해서 시간상으로는 걸리더라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웹 서비스 형태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달 제 자료는 영상 하단에 제 블로그 링크가 달려 있으니까 거기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자료를 보실 때 주의하실 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자주 못 찍어도 제가 올리는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독자분들 몇백 명, 뭐 1000명 이럴 때만 해도 그냥 재미있게 했는데 봐주시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책임감이 생기고 어깨가 무거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제 데이터에 대한 한계점 그리고 허점들도 눈에 보이고 이 부분들을 하나씩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큰 수정점이 몇 가지 남아 있어서 그게 이제 지금 시간상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수정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리고 특히나 퀀트 자체를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퀀트 정보는 기본적으로 적시성이라는 것이 생명입니다. 적시성이라는 것은 적절한 시점에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올려드리죠. 이렇게 월말에 다음 달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데이터는 사실은 일주일만 지나도 그 정보는 이미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주가는 변동하고 그 주가에 연동돼서 바뀌어지는 지표들, 뭐 퍼라든지 뭐 이런 각종 지표들이 다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가 자료를 올려드리면 바로 다음날 혹은 다다음날 정도까지 쓰는 건 괜찮지만 이 데이터가 뭐 시간이 좀 지났어요. 한 보름쯤 지났어요. 그럼 그때 가서 이 데이터를 보고선 투자를 해볼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종목을 한번 뽑아보시고 그 리스트대로 이게 이번 달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난달 자료를 보고 요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데이터를 한번 좀 추적해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사실 이 데이터는 저 혼자 보려고 만든 거다 보니까 이 숫자들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이러한 수치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못했고 역시 이해 못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뭐 왜 네이버 금융이나 이런 데서 보는 거와 다른지 일단 제 데이터는 연결 재무제표가 아니라 개별 재무제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선택에 따라서 연결 재무제표, 개별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어쨌든 제가 전반적인 서비스를 좀 만들고 있거든요. 곧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기 재무제표의 경우에 지금 제 데이터가 참고로 지금 2분기 데이터예요. 2분기 데이터 1분기, 2분기, 3분기 이런 식으로 분기마다 나오는 재무제표 연으로 지금 현재 환산이 되어 있습니다. 연으로 미래로 환산을 해 놓은 거죠.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게 제가 이번 달에 올린 데이터가 2분기 결산 자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말에도 상반기처럼 영업이 이루어지면 이 정도 실적을 올릴 거야.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미래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 역시도 일단 뭐 과거 분기 실적 등을 고려한 어떤 재무 비율 등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같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그 말은 선택이 많아진다는 뜻이고 이 정보를 이용하는 분들도 알고 공부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뭐 코딩 책들도 많고 사실 일반인들도 정보를 뽑아내자면 얼마든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정보를 얼마나 신뢰성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느냐,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보를 그냥 믿고 이용하기보다는 매번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계속 공부해서 그 변별력, 판별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일단 오늘은 진짜 짧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블로그에 가셔가지고 다운받아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